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물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물적 분할이 뭔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써놓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할게요.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이제 이 회사를 보고, 이 빨간 회사를 보고 투자를 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A 사업군도 있을 거고, B 사업군도 있을 거고, C 사업군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근데 나는 B 사업군을 좀 핵심적으로 키우고 싶어. 근데 B 사업군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B 사업군을 키우기 위해서는 A 사업군과 C 사업군에서 좀 태클을 많이 거네. 그럼 이거를 빼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차라리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분할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빨간색 회사와 이제 새로운 핵심 투자로 엮으려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을 하면 이 분할을 했었던 회사의 지분은 이제 빨간 회사로만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빨간 회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파란 회사가 나눠져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파란 사업을 보고 투자를 빨간 회사를 했는데 이게 회사가 나눠져 버리니까 황당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리고 CJENM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이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지주사, 이제 기본적으로 모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빨간 회사는 주가가 되게 못 가는 경우가 많았고, 핵심 사업으로 떼내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주가는 상장하고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왜 하는 거냐? 이 회사에서는 왜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그래야 돈을 좀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자금 조달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상장을 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 쪽에서의 투자도 그 기본적인 다른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돈을 여기에다가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청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금 조달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는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을 할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모회사는 철저히 소외되고 재상장 회사는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 그럼 이제 CJENM과 NHN을 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종목을 좀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CJENM은 좀 역사가 좀 깊은 회사인데 예전에 플래너스라고 했던 회사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어찌됐든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미국 엔데버 컨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라라랜드나 여러 가지 회사의 드라마 제작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컨텐츠를 조금 더 육성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80%를 9,152억에 인수를 하죠. 근데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제 상업지주사와 엔터사로 나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쪽이 엔터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그 투자나 경영하는 쪽으로만 이제 이 모회사로 나눠서 이렇게 분할적으로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예전에 CJ E&M을 만들었을 때 5개 회사를 합쳤습니다. 5개 회사. 5개 회사를 합쳐서 CJ E&M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온미디어, CJ 인터넷, 엠넷 미디어, CJ 미디어, CJ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5개 회사를 합쳐가지고 결국엔 CJ E&M을 만들었는데, 이제 CJ E&M을 또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CJ 오쇼핑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그런 판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또 이걸 나눈대요. 예, 그러니까 참 회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오너나 대주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걸 계속 나뉘어지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 주가가 이런 흐름이 나와죠. NHN도 이런 흐름이지만 CJNM도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하락을 해요. 8일 동안.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0-40%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에 가지고 있는데, 뭐 주주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는 거죠. 예. 나는 이제 솔직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뭐 합쳤다가 다시 분할했다가 합쳤다가 분할했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 제가 봐도 좀 짜증나요. 예.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NHN은 뭐 아시다시피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이버에서 한 게임, 이제 게임 파트 부분이 독립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을 던져주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상증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을 한 129억 정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상증자를 1대1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NHN 입장에 있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인데, 그걸 또 분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뭐 이렇게 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17일날 아마 무상증자 얘기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4일인가요? 이때 이제 분할 얘기가 나와서 갭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왔고, 오늘 또 고점 부분에서는 또 조정이 나온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지만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올해가 거의 끝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 이재명 후보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애시당초에 이재명 후보는 애시당초 물적 분할 후에 모회사에 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를 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손실 났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핵심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따로 빼서 이렇게 상장을 하기보다는 애시당초 IPO를 따로 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차라리 신사업 물적 분할 시에 모회사 주주에,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죠. 그 빨간색 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은 아니지만 관련된 BW를 발행을 해서 그 BW만큼을 주주들에게 이제 계속 보유를 했었던 주주들에게 이렇게 부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좀 완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가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가 이 물적 분할이 되는 마지막 해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더 물적 분할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 선진화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그러니까 하나의 계속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전철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부분이 올해가 거의 이제 마지막일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관련된 법, 누가 이제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제 관련된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계속 발돋움할 수 있는 밑바탕을 계속 꾸준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올해 이제 그 사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리픽싱 기준을 이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이 개인 투자들과 같이 이렇게 리픽싱 기준을 동일하게 할 거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거와 이제 같이 봤을 때 긍정적인 그런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짜증나겠지만 이거를 또 한 당의 밑바탕으로 까셔서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